개인회생 가산 전문 이동한 변호사 변변한 이변 이동한 아빠 개인회생 신청할 때 그 집 근처 법원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야?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인데? 관할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개인회생 설명을 이걸 해줘. 이제 법원의 관할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에는 지방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 뭐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으니까 서울에 하고 경기도 북부인 경우에는 의정부 지방법원 그 다음에 수원 관할 경우에는 수원회생법원이 있잖아. 또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있거든. 경남 지역은 부산에 할 수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그러니까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생법원에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지방법원에 해. 근데 회생법원이 지금 확대돼서 앞으로 이제 인천에도 생기려고 하고 대전에도 생기고 대구에도 생기려고 하거든. 광주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좀 관할이 이제 여러 군데가 생기지. 그런데 너 이제 관할 좋은 질문을 했는데 서울회생법원이 좀 유리하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이 이제 금지명령도 잘 나고 뭐 진행이 빠르다고 해서 다른 곳에 사는데 뭐 서울에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좀 잘못된 거지만 일단 임대차 보증금이 내가 큰데 이 보증금을 숨기기 위해서 실거주지를 숨기고 다른 법원에 뭐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 이제 관할 위반이 되면 그 효과는 이송을 하거든. 이제 처음 신청을 할 때 어디에다 신청을 하는지가 뭐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은 따져보면 신청을 어디다 하냐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또는 직장의 주소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생활의 근거지.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에 신청한다고 보면 되거든. 생활의 근거지니까 예를 들면 집은 경기도인데 집은 일산인데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잖아. 이런 경우에 그럼 어디다 하냐. 의정부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고 서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직장의 주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반대로 서울에 사는데 뭐 경기도 수원으로 출퇴근을 한다. 수원에도 할 수 있고 서울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서울이 유리하니까 집은 광주인데 서울회생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서울에 실제로 근무는 이제 광주에 하면서 뭐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회생법원에 내 직장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이런 경우에 법원은 실제로 여기 이 사람이 서울에서 하는지 직장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지를 법원에 심사를 해. 이거 어떻게 심사를 하냐? 발신기지고 조회를 해가지고 통신거래 내역을 제출해보라고 해. 실제로 그 핸드폰이 서울에서 통신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이동을 하려면 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 팀머니 같은 경우 교통카드 거래 내역 이거 제출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럼 광주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잖아. 그러면 매번 KTX를 타고 올라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KTX 내역을 내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잘 없지 보통. 광주에 직장이 있으면 광주 그 근처에서 살거나 그렇게 되지.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경합적 관할이라고 그래서 채무자나 보증인 그다음에 부부 한 명이 뭐 어디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채무나 보증인 그다음에 부 일방이 어느 지역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거기다 진행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 경합적 관할이라고 해.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이사를 갔어.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3년이라는 변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 대전이나 뭐 광주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는데 개인회생 관할지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제기가 돼 있으면 주소지를 옮겨도 관할이 변동되지는 않아. 그러면 관할이 만약에 위반됐다. 아까 관할이 없는데 관할 없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송을 하거든. 이송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보통 신청 취하를 하고 뭐 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이거는 이제 따져보는 게 더 맞아.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따져보는 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송을 한다. 관할 위반이 있으면 이송을 한다. 가만히 있으면. 결론을 말하면 관할 위반이나 이런 뭐 관할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는 사실 법원의 잘못이기도 한데 각 법원마다 실무 준칙이 다르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어떤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금지명령이 잘 나는 경우도 있고 금지명령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처리 속도가 어떤 경우는 빠른데 어느 법원은 느리고 이런 차이 때문에 사실 다른 법원에 신청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서울, 부산, 수원 말고도 인천이나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생법원이 생기잖아. 그 생기면 결국 업무를 좀 통일화해서 어느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해. 그게 사실은 관할 논란을 없애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법원과 실무진들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개인 회생 파산 전문 이동환 변호사 수많은 사연 속에서 길을 찾아왔죠. 변변한 이변 그 이름 하나만으로 믿음이 되고 희망이 듭니다. 변변한 이변 이동환 변호사 상담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무너진 마음 위로가 필요할 때 진심으로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요. 힘겨운 나를 보내는 분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 되어 드리고 싶어요. 어두운 밤에도 끝은 있으니까 내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이변을 만들어줄 변단한 이변입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곁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